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항공모함 함재기의 소속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슬슬 우리나라 항공모함의 윤곽은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그렇기에 항공모함 함재기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논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항공모함 함재기의 소속은 공군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고 난 뒤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함재기가 처음에 공군 소속으로 결정된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항공모함 계획이 나왔을 때는 항공모함 함재기는 공군이 추가로 도입하려 했던 F-35 20대를 A형이 아닌 B형으로 도입해서 이걸 함재기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함재기 도입 예산 자체가 공군 예산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였습니다. 특히 해군은 공군이 항공모함 도입을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 함재기를 공군 소속으로 해주어서 공군의 반발을 잠재우려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군의 생각대로 공군은 항공모함 도입을 크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못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항공모함 도입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러나 공군은 내심 자신들의 F-35 추가 도입이 성능적으로 제약이 많은 B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항공모함의 도입이 지연되자마자 공군은 바로 F-35를 A형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공군의 뜻대로 F-35 A형을 추가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함재기 도입은 이제는 공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었고 그때부터 슬슬 함재기를 공군 소속으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는 해군 예산으로 함재기를 구입해야 하는 게 자명해졌는데 굳이 공군 소속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 항공모함들은 함재기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는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소형 항공모함과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과 상륙함의 역할을 다하는 카보르라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함재기는 F-35B를 운용 중입니다. 정확히는 현재 해리어에서 F-35로 교체 중이죠. 아무튼 이탈리아는 함재기의 소속을 해군항공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이즈모급을 개량해서 F-35B를 운용하기로 한 이즈모급 항공모함 함재기의 소속을 공군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함재기의 소속은 공군인 나라도 있고 해군인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특히 영국은 상당히 특이한데요.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급에는 총 3개의 F-35B 항공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항공대 중에 2개는 공군 소속이고 1개 항공대는 해군 소속입니다. 좀 독특하죠? 기종조차도 똑같은 F-35B인데 어떤 항공대는 해군 소속이고 어떤 항공대는 공군 소속이라니 좀 이상하죠. 여기에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고 영국이 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영국은 F-35B를 전부 공군에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항공모함 함재기의 가장 1차적인 임무는 항공모함의 방어입니다. 그런데 공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을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이동식 공항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 항공모함을 방어해야 한다는 개념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음 계획과 달리 F-35B를 운용하는 해군 항공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항공대는 항모 방어 임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고 공군 항공대는 주로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나의 항공모함에 똑같은 기종의 함재기를 해군과 공군 항공대가 별도로 운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해군일 수도 있고 공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말이죠. 함재기가 F-35B일 때는 공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원래 계획했던 기준 배수량 3만 톤대 소형 항공모함에서 기준 배수량 4만 톤에 만재 5만 톤급으로 확대되었고 실질적으로 함재기도 보람의 네이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함재기가 원래 계획했던 F-35B가 아닌 보람의 네이비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보람의 네이비는 수직이 착륙기가 아닌 고정익 항공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나라 중에서 함재기를 공군 소속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주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미 해군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다 함재기는 전부 해군 소속입니다. 이리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고정익 항공기의 항공모함 착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35B 같은 수직이 착륙기는 상대적으로 항공모함에 착함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공군 항공대를 동원한 예가 있는데요. 원래 그 당시 영국은 공군과 해군에서 전부 해리어기를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공군은 해군 항공대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항모에서 작전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군 항공대는 포클랜드 전쟁 전까지 단 한 번도 항모에서 이착함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의 공군 항공대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손쉽게 했고 큰 활약상을 보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해리어기가 수직이 착륙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함재기가 F-35B라면 공군 항공대에서 운용하다가 해군의 항공모함에 파견식으로 보내서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에 반해서 보람의 네이비는 수직이 착륙기가 아닌 고정익 항공기이고 당연하지만 항공모함에서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해서 강제 착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건 수직이 착륙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것과는 그 난이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항공모함 착함의 어려움을 통제된 추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인 육상에서 하는 착륙과는 전혀 다른, 마치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항공모함에 접근해서 강제 착함 장치로 말 그대로 강제로 착함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해군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항공모함 착함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은 조종사도 매번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자동 착함 장치를 개발해서 해군 조종사들의 착함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해서 해군을 떠나는 걸 막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보람의 네이비가 함재기가 되면 함재기 조종사들은 공군 소속으로 항공모함에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 소속이 되어서 항공모함에서 끊임없이 이착함 훈련을 해야지만이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람의 네이비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마자 많은 사람은 해군과 공군 간의 항공모함 함재기에 소속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공군은 함재기를 공군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며 해군은 함재기의 항공모함 착함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군 소속으로 하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람의 네이비가 함재기로 된 이상은 해군 소속이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군도 공군 나름대로 함재기를 해군에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함재기들이 공군 전투기들의 임무를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군 전술기의 숫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샤를 드골이라는 4만톤급 항공모함을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라파렘의 숫자는 43대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보람의 네이비의 생산량으로 20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람의 네이비는 40대에서 60대 정도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항공모함이 두 척이 되면 보람의 네이비의 생산량은 더 늘어날 테고요. 당연하지만 이 함재기들은 일부는 항공모함에서 그리고 일부는 지상기지에서 운영하면서 순환 배치되겠죠. 그리고 이 함재기들에게도 임무가 부여될 것이며 지상기지에 있을 때도 임무가 부여될 것입니다. 당장 저희 예상으로는 당연히 대함미사일을 통한 대함공격 임무와 이어도 해상에 대한 순찰 임무 등이 부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임무는 지금 공군이 하고 있는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이 함재기들은 공군 임무의 일부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군의 임무는 줄어들겠죠. 임무가 줄어든다는 건 필요한 전술기의 숫자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군도 함재기를 해군에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해군이 함재기의 소속을 공군으로 하려 했던 건 어차피 함재기의 구매를 공군 예산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더욱더 막 시작된 항공모함 건조를 공군이 반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군도 F-35A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함재기의 도입 비용이 공군 예산이 아니게 되었고 더욱더 지금에 와서는 공군이 반대한다고 해도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재기가 보람의 네이비가 되면서 고정익 항공기의 항공모함 착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재기의 소속이 해군이 되어야 하는 충분한 명분도 생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함재기의 소속을 해군이 가지고 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군은 앞으로 함재기의 소속이 어디로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함재기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보람의 네이비가 함재기가 된 이상은 해군이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